서울 한복판에 야생뱀이 나타났다. 주민들을 모두 공포에 떨게 만든 오싹한 사건. 우린 정말 공포고. 범인은 아주 가까이에 있었는데요. 이 사건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연일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등 올여름 폭염의 기세가 대단한데요. 폭염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 ECN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재개발 지역. 주민들은 계속해서 출몰하는 야생뱀으로 인해 공포에 떨어야 했다는데요. 무서워서 잠을 못 자요. 무서워. 경찰 수사 결과 23마리나 되는 뱀들의 출처는 바로 이곳 건강원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사건의 전말 ECN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신월 6동에서 접수된 총 17건의 뱀 출몰 신고. 한 마리요? 한 마리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뱀포획에 나섰습니다. 처음으로 신고가 접수된 6월 29일부터 약 한 달에 걸쳐 야생뱀들이 연속 출몰했는데요. 담벼락 사이에서부터 화장실, 골목길까지 뱀이 나타나는 장소는 다양했습니다. 종잡을 수도 없을 만큼 신출귀몰하는 뱀들과의 전쟁. 잡아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뱀들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져만 갔습니다. 뭐 불안하지 않으세요? 뱀이 또 나올까 봐? 불안하죠. 저녁에 들어가려면 컴컴해만 뱀 밟는 것 같아서 무서워서 불이 켜라라 무다 나왔다 들어간다니까. 여름철은 무서워서 잠을 못 자요. 무서워. 이제 다 잡았나 모르겠어요. 아직 많이 남았다 그죠. 주민들이 우려한 대로 뱀은 또다시 나타났는데요. 뱀은 이번에도 신월동의 주택가에서 발견됐습니다. 양천소방서에서 포획한 뱀의 모습. 주민들이 겁에 질리고도 남을 만큼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뱀이 독을 품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렇게 위험한 야생뱀들이 어떻게 주택가에서 계속 나타날 수 있는 것일까요? 예, 일반적으로 구렁이라고 하면은 주로 먹이를 새 또는 알 그리고 또 작은 쥐 같은 포유 동물을 먹고 사는데 일반적으로 그 도심지 내에서는 사실 나타나기 좀 드물다고 볼 수가 있죠. 신월동에 나타난 뱀들 중에는 놀랍게도 희귀종인 뱀도 있었는데요. 멸종 위기에 처한 이 뱀은 동물원에 인계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멸종위기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계받아서 보호 중에 있는 동물입니다. 깊은 산에서나 볼 수 있을 멸종 위기의 야생뱀들이 어떻게 서울 한복판에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제작진이 직접 문제의 근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신월동에 위치한 건강원. 뱀 출몰 사건의 원인이 바로 이곳일 거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데요. 그 이유는 건강원을 중심으로 주변 200m 반경에서 뱀들이 출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 건강원에 건강원에서 그런 거야. 그게 어디 나오는 잡아달라고 건강원에서 잡아달라 이렇게 갖다 놓은 거 있잖아. 센 거야. 그게 도망간 거야. 거기서 내가 얘기도 좀 2층에 못하고.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그거를 바로 앞인데 참 우린 정말 공포고 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잖아. 이웃이니까.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처음이 아니구나. 그 전에도 그랬다는 소리 동네 사람한테 듣긴 했거든요. 작년에도 4마리나. 뱀 출몰이 계속되자 결국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하게 됐는데요. 바로 내사 착수를 시작을 해서 그 동네 주민들 탐문을 하는 과정에서 의심이 간다. 그래서 그동안에 쭉 뱀이 출현을 하는 그 장소를 보면은 그 건강원 바로 옆 건물 거기에서부터 처음부터 출현을 하게 됐어요. 경찰에서 보다 정확히 정황 파악을 하기 위해 건강원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내사 진행 당시 뱀 출몰에 대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던 건강원 주인. 그러나 압수수색이 진행될수록 증거 자료가 속속 발견됐는데요. 결국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로 증명된 것입니다. 건강원 주인을
임의동행을 해서 추궁을 해보니까 자기가 보관을 하고 있던 뱀이 다 도망간 것이다. 이렇게 자백을 해서 피의자로 입건한 이런 사건입니다. 한때 오늘 날이고 나고는 그대로 산으로 가죠. 가다 보니까 많이 보이니까 잡지 또. 그래서 잡아갖고 오는 것이 문제가 된 거야. 처음에 만났을 때 나는 뱀을 취급을 안 한다. 이렇게 좀 더 부인을 했고, 그러나 마냥 이것을 방치할 수는 없고 해서 이제 수사로 전환을 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수색을 해보니까 뱀술이 26종이 나왔습니다. 멸종위기의 뱀을 포획한 건강원 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그 구렁이를 포획을 하면은 그 5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 포획을 본인이 포획을 했다고 하니까 그 법 조항으로 처벌할 예정이고요. 포획된 뱀들은 뱀탕이 될 운명이었는데요. 뱀이 정력이 좋다는 속설 탓에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이 속설은 과연 사실일까요? 동의보감에서도 독이 많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굉장히 기재되어 있고요. 그 뱀을 먹게 되면 체질이 안 맞는 경우가 특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속에 열이 있거나 한 사람들한테는 열을 좀 더 돋기 때문에 그 두통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지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구토도 심하면 구토도 나타날 수 있고 우변별하게 정력에 좋다, 스태미나 좋다라고 복용하는 그런 것들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뱀에 대한 어떤 그 환상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욕심, 그리고 이 욕심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건강원 주인 때문에 발생한 신월동 뱀 출몰 사건. 이런 어긋난 욕심으로 인해 선량한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는데요. 아직 포획되지 않은 뱀들이 또 어디에서 나타날지 몰라 신월동의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신월동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요? 올여름 20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일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폭염으로 인한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등 그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밤낮을 가리지 않는 찜통더위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지난 7일 지속되는 폭염에 따른 환자가 발생해 구로소방서 119 폭염 구급대가 출동했는데요. 환자는 바로 폭염에 취약한 노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장시간 햇빛에 노출돼 있으셔가지고 탈진한 상태로 쓰러져 계셨습니다. 일단 그 환자를 서늘한 곳에 이동시킨 다음에 그 체온 조절을 위해서 그 음료를 마시게 하거나 아이스팩을 이용하여 체온을 낮춰주는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폭염으로 발생한 온열 환자 중 60대 이상의 어르신이 절반이 넘습니다. 더욱이 제대로 된 냉방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는 독거노인들은 더욱 깊은 관심이 필요한데요. 뭐 집에 있을 때 덥진 않으세요? 저녁에? 왔다 갔다 해다 놔세요. 그래서 구로소방서 119 폭염 구급대에서는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건강 체크는 물론 주의사항이며 응급시 사용할 수 있는 냉각팩 등을 전하며 폭염 예방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돌아봐요. 그래 이래 되라고요? 네네. 그럼 이거 또 한 번 쓰고 이제 버리는 거예요. 식으면. 요거는 그 할머니 땀 많이 흘렸을 때 하나씩 드시면 돼요. 힘이 없을 때 하나씩 드시면 돼요. 이렇게 녹여서 먹으면 금방 이렇게 굳어지고 금방 녹아요. 너무 더울 때 잠 안 와요. 나중에 무슨 경로당 같은 데 좀 가시면 좋은데. 경로당도 안 가. 토대서. 혹시 지나가다가 그 폭염에 쓰러진 환자를 발견하게 되면 신속하게 11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 그늘진 곳으로 옮기신 다음에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시게 하는 등의 응급처치를 하시면 됩니다. 한창 더위가 절정을 이루는 한낮. 구급대원들이 긴급히 달려간 곳은 인근의 한 공원. 그냥 뭐 자다가 깨가지고 깨틀밥 못 잤다. 이렇게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일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건강에 위협을 받게 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보라매 공원 인근을 돌면서 주위 어르신들에게 혈압 체크나 체온 체크 등을 통해서 열사병 예방을 위한 폭염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집계된 폭염 관련 구급 출동은 총 112건.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의 증상으로 긴급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더 이상의 폭염 환자가 나오지 않게끔 폭염에 취약한 지역과 세대를 방문해 건강검진 및 주의사항을 당부하는 일도 빼놓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계시는 노인정, 이렇게 공원 이런 데서 저희가 순회하면서 가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또 생체적으로 측정하고요. 그래서 또 이상 있으면 또 저희가 바로 또 병원에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1994년에는 35일간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넘는 열대야가 지속돼 무려 3,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지난 6월부터 총 140여 대의 119 폭염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얘기를 듣기 위해 서울소방재난본부를 찾았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난 7월 25일부터 현재 오늘까지 116명, 서울에서만 116명의 폭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93명이 좀 중증이어가지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을 했습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1명. 폭염 환자가 600명이 훌쩍 넘는데요. 폭염에 의한 인명피해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 폭염특보가 발효될 때는 그 폭염 구급차에 그 폭염 관련된 장비를 싣고 또 이제 그 구급대원들은 폭염에 대처하는 그 요령의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한시적으로 그 특정적으로 운영하는 그 구급대를 말합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으로 인해 병원 응급실을 찾는 인원만도 660여 명이 되는데요. 이는 폭염으로 많이 발생하지만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질병이 바로 열사병과 일사병입니다. 일사병은 체온 조절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고요. 열사병은 그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열사병은 혼수 상태로까지 이르게 되는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같은 불볕더위에 오랫동안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두통과 근육경련 등이 나타나고 심하면 의식을 잃기도 하는데요. 이런 무더위 속에서 중요한 건강관리법은 꾸준한 수분 섭취입니다. 목이 갈증이 날 때까지 기다려서 물을 마시면 안 되고요. 1시간에 한두 잔씩 물을 꼭 섭취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이나 알코올이나 당분이 너무 많은 음료수는 오히려 탈수를 조장시키기 때문에 그런 음료수들은 피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폭염 속에 우리의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고 물을 자주 섭취하는 등의 예방 활동은 필수인데요. 무더위 속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피는 것 또한 올여름 보다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이 아닐까요?